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법인 조정 문제입니다. 법인 조정 문제는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 조정을 이제 그것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운이 좀 따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이제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광, 회사 코드는 0871입니다. 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재무에게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시오. 회사 선택지 유의하시오입니다. 자, 이게 총 5가지의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비, 두 번째는 세금공과금, 세 번째는 외화자산, 네 번째는 기부금, 다섯 번째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입니다.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이제 3번을 꽂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생소한 문제는 5번이라고 꽂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사실 한 번씩 해본 문제고요. 1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상당히 쉬운 문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고정자산을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입니다.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은 세무조정까지 모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보는 방법은 이제 순서대로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세진기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거는 회사 선택할 때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0870까지는 이제 실무 4번이고요. 0871은 실무 5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반드시 회사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선택 안 해가지고 0점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선택을 잘 유의해 주시고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870에서 0871로 변경합니다. 그 중에 고정자산 등록에 클릭합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보시면은 이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패턴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하고 세 번째는 세무조정 이렇게까지 끝내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이 하나가 더 추가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까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총 4가지의 요청 사항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요청 사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고요. 자산 코드는 이제 001 해가지고 기계장치로 합니다. 계정 과목 기계장치입니다. 코드 001로 하고요. 기계장치로 합니다. 취득은 언제라고 되어 있으면은 취득일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이제 일단은 보고 입력만 합니다. 0425입니다. 자, 기초가액 되어 있죠. 요겁니다. 취득가액,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에서는 회계도 그렇고 세무도 매나 같습니다. 취득가액 더하기 부대비용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부대비용을 포함할 때 취득시 사용 가능한 때까지의 운반비도 부대비용으로 포함을 해줘야 돼. 그럼 얼마? 1억 4천이 아니고 1억 4,200만원을 해서 기초가액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액은 1억 4,200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 얼마? 5천만원. 그러면은 정기말 장부 금액이 9,200만원이 됩니다. 내용 연수는 몇 년? 여기 보시면 되죠. 내용 연수 5년. 그 다음에 제조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업종에서 제조로 해주면 됩니다. 제조업의 13번 제조로 해주면 됩니다. 상각 방법은 정율법이에요. 일단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정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율법으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빼먹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회사는 2번입니다.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전기에 다음과 같이 세무 조정을 하였다입니다.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196만 8,500원 유보입니다. 유보 발생이죠.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 대한 거예요.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가 이 금액만큼 송금불산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문구인데요. 정해법인 경우에는 이제 그 감가 부인 누계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책에 있어요. 감가상각 부인 누계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구할 때 그 정해법은 감가상각 부인 누계액을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정률법인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 부인 누계액을 포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도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부인 누계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해법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정률법인 경우에는 포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포함을 시켜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에 하는 거죠. 8번입니다. 정기말 부인 누계 더하기 정년만 상각 대상에 가산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해법은 아예 막아놔서 못 적어놔요. 아예 막아놨어요. 정해법은. 그래서 정리법은 오픈해놨는데 정해법은 막아놨거든요. 제가 시험 칠 때도 막아놨고 풀이해서 할 때도 막아놨어요. 그래서 막아놨기 때문에 정해법은 정리법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치면 됩니다. 196만 8,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치면은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당기의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이제 계상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했다. 그래서 사용자 수정을 누르고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고정자산 등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 끝났으면은 이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태서 감가상각비 조정의 네 번째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 F12번 클릭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요.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순서대로 딱 보면은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여기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이제 939685002 세무상 감가상각비 대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5년간 0.451로 하니까 4237만 9,793원이 되는 거예요. 일반 상가액이 4237만 9,793원.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은 얼마? 5천만 원이라는 거죠. 5천만 원이 되고요. 자, 5천만 원이 되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얼마? 762020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세무상 한도 금액은 얼마냐면은 0.451까지 포함된 42379,793원이 한도 금액이에요. 그런데 회계상 금액은 얼마나 했냐면 5천만 원이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 762만 207원 만큼이 뭐라? 한도 초과 금액.
한도 초과 금액. 그래서 뭐라? 송금 무산입을 합니다. 송금 무산입을 이제 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F3번의 조정 등록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클릭합니다. 762020 6호 발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합니다. 자, 그러고 종료하면 돼요. 종료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요청사항 있죠.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비 조정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에 클릭합니다. 이거는 입력하고 그런 거 없어요.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끝.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모두 6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입력하는 도중에 세무조정이 정확히 나오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